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스텝 안에서는 이제 사실 저평가 우량주 또는 이제 저평가 성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법을 하나 한번 도출을 해보자. 예, 심플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도 조금 알고, 심리적 분석도 약간 알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하고 우량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그게 핵심이었던 거지, 사실. 이 스텝 2에서는 이 스텝 1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라도 더 벌까? 이 더 벌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 스텝 1에서는 이번 달에서도 조금 벌고, 다음 달도 조금 벌고, 다다음 달에도 좀 더 벌고, 그러니까 1년을 이렇게 딱 매겼을 때 나는 흑자를 내겠다. 이게 관점인 거지. 그래서 돈을 좀 벌어들이는 매매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게 이 스텝 안에서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량주와 성장주만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스텝 2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접근하는 접근 방식인 거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정의부터 이제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정의라고 하면 차트를 열었을 때 위에는 이렇게 이제 가격 차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밑에는 거래량이 이제 기준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래량은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자. 이쪽 위에 있는 이 가격 차트, 이 가격 차트를 기반으로 한 보조 지표, 얘네들을 전부 기술적 지표라고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를 내리. 근데 이제 일반론은 이 주가, 위에 있는 이 주가와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주가와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모두 다 합쳐서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180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이후로 한 1900, 거의 한 2000년도까지도 이제 이 양쪽을 전부 다 이제 심적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1970년도 그 이후에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 그 전에는 이 기술적 분석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분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하지.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이제 별도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산백과 기준의 설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백과사전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일반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지. 이 주식을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도 주식을 하는 방법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 두산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 뿐인 거지. 근데 나는 이 내용에는 동의를 못하는 거고. 왜 동의를 못하냐? 그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예전 시간에 이미 이제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은 다 했었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지. 이런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제 역사, 어떻게 보면은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역사라는 얘기인데, 이 찰스 다오 또는 일본 같은 이제 붐차트, 이 붐차트를 이제 이 스티븐 리슨 서적도 이제 너도 봤겠지, 그지? 아직 읽어보진 않았나? 음, 책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봉 차트만 해도 이 봉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평생을 바쳐서 한 사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 자기 인생을 이제 그쪽에다 다 바치는 거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이 그랜빌의 법칙 이평선을 토대로 해서 이 굉장히 이제 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이평선도 가만히 보면 뭐 그건 좀 뒤에 이평선 나올 때 얘기를 하고 이제 금방 차트니 엔벨로프니 볼린저 밴드니 MACD 스토캐스틱 RSI 왜 얘네들을 위주로 먼저 알려주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 어, 네이버 증권이 됐든 아니면 다음 증권이 됐든 아니면 뭐 증권통이 됐든 어떤 뭐 삼성증권이든지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 MTS 이 모든 요소들에서 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알려준다는 거지. 얘네들은 이평선이 뭐다. 그리고 골목 차트도 제공해주고 엔벨로프도 제공해주고 볼린저 밴드도 제공을 해주고 이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는 필수로 이렇게 다 있는 거지 다. 그런데 나머지 보조 지표들은 예를 들어서 추세 지표에는 MACD가 존재를 하는데 이 MACD 외에 피봇이라든지 피봇이라는 게 이제 이 상단 지표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이 피봇이라든지 아니면 ADX라든지 이 밑에 하단 지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지표라든지 이 DMI라든지 CCI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들은 얘네들은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증권에서는 제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제공을 안 하는지 하는지 그거는 이제 이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는 거지. 이렇게 봉차트를 보면서 이 밑에 보조 지표로 실제로 제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보조지표로 제공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이평선, 일목균형표, 파라볼릭사, 뭐, 엔벨로프, 금방 차트, RSI, DMI, 뭐, CCI, ADX, 지금은 좀 많아졌네, 사실. 내가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한 6년 전, 7년 전 대비 지금은 상당히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얘네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공을 안 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는 거지. 예를 들면 MACD, WSR라든지 온발란스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존재를 여전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지표들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지표가 요만큼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든 이 프로그램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보조 지표라는 거지.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이 얘네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야. 네. 무조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 스터디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1편에서는 봉차트 위주로, 그러니까 봉차트라고 하면 이쪽 부분인 거지. 1편에서는 얘만 해석만 조물딱조물딱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2편에서는 얘네들만 가지고 조물딱조물딱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3편은 있다고. 없는 부분은 네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웬만한 차트는 볼 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한 매매법을 네가 지금 내가 이제 매매법을 이미 알려줬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갈 건지, 어, 나는 이제 계속 손절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이제 큰 틀을 너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 뿐인 거고, 거기에서 좀 더,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매매를 해본 결과
그거보다는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이 매매 방식이 훨씬 더, 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바꾸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바꾸겠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너만의 매매법 A4지 한 장에다가 내가 그걸 적어 놓으라고 하잖아.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쓰면 되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기술적 분석의 정의를 키움증권 영문 HTS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트가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이 봉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보조지표, 예를 들면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MACD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런 모든 보조지표들을 포함하는 그런 분석 방법론이라.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래량은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 거래량 안에 내 돈이 들어가면, 내 돈, 다른 사람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리가 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쫄려. 더 오를 것도 같은데? 기대 심리. 그런 얘기들은 내 돈이 들어간 다음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기술적 분석서들 중에 최고의 서적이라고 부를 만한 서적은 차태의 기술. 이 이상의 서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서점 가서 가끔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제 가서 이 주식책 쪽을 이렇게 떠들썩 가끔씩 해보면 이 책만큼 괜찮은 책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계속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서울대생도 힘든 거야, 그거는. 그지? 그래서 이 책은 최소 3번 이상 무조건 정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 음, 우리 집에 주식책이 있어. 근데 차트의 기술은 없네? 그러면, 나는 이 차트의 기술 책을 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중요한 서적이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건 없지. 네. 그래서 시작, 즉 역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서는 역사. 그래서 누구를 이 기술적 분석의 최초, 처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찰스 다우,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 다우존스 지수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각 나라의 이제 지수 차트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업종 지수라는 것도 이제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지,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업황 분석이라든지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다 찰스. 기술적 분석의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인데, 사실 이 미국 쪽에서는 찰스 다우라고 하면 일본이지, 이쪽은. 일본에서는 이제 캔들 차트 해서 콤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차트를 보는 방법론, 그래서 삼성전자 입력하고, 선택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워낙 초보적인 얘기들이니까 가져도. 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HTS, MTS, 증거통.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론은 이제 볼 줄 아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봉 차트를 볼 때, 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야. 일봉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공차트를 안 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차트를 진짜 볼까? 보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나? 내가 어떤 종목을 사든, 뭐, 검색을 하든, 항상 일본 기준의 차트가 먼저 툭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걸 안 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또는 모든 트레이더들은 다 일본 차트는 어쨌든 기준점으로 삼고 보더라. 볼 수밖에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100%야, 이거. 100%. 모든 사람들은 다 본다. 주봉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 월봉도 마찬가지고 연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일봉은 필수로 다 볼 테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일봉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계속 차트의 움직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윙이 기준이 돼버린 거지. 스윙 매매법.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전부 다 스윙 매매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윙 매매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스윙 매매법은 단기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필요는 있어. 단기 투자하고 스윙 매매법은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을 지금 스윙 또는 단기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단기 투자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제 중기, 그래서 3개월 기반의 이 투자와 중장기 이런 이 투자 관점은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분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할까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차트에는 이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HTS와 어떻게 보면 이제 MTS 간에 어떻게 보면 MTS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앱을 개발한 사람들은 10개까지 지원하게끔 했는데 HTS를 개발한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이 8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더라.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앱은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지? HTS가 나온 지가 더 훨씬 오래됐고. 그래서 이 훨씬 오래된 지금 뭐 주식을 이미 한 20년, 최소 20년 이상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HTS를 개발을 했을 거고, MTS를 개발한 사람들은 한 10년? 어떻게 보면 뭐 5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되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대다수가 이 MTS 쪽에는 존재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원을 하겠지 서비스 자체도.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MTS 쪽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LTE가 제공되는 이 4G 단말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5G에 이 5G 그 와이파이도 이제 기가 와이파이가 이제 지원이 다 보니까 이 앱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됐거든. 속도 면에서. 랜선을 쓰는 이 HTS에서 제공하는 이 모든 서비스를 지금은 환경적으로 MTS에서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제공을 못하던 서비스들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이 영문 HTS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일목균형표가 있잖아. 이 일목균형표. 이거 제공을 지금 증권통해서 하고 있거든. 증권 통해서? 증권통해서. 증권통해서 일목균형표 지금 이제 지원하거든.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얘네도 이 네이버 금융 얘네도 지원을 안 했었어. 이 일목균형표 전에는. 전이라고 하면 불과 5년밖에 안 된 거지. 근데 지금은 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이쪽 음, 일목균형표
지금은 또 지원하네. 그래도 여기서도 못 본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가격지표 일목균지 있잖아.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게 됐네. 이 정도 얘기를 하자. 그래서 공차트별 이제 매매 주체 얘기를 할 때 항상 내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스캘핑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단기 투자든 중기 투자든 장기 투자자든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어쨌든 일봉 차트는 기준으로 삼을 거라는 거야. 기준으로 삼은 상태에서 내가 일분 보금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짧게 가져가는 매매하는 사람들이고, 이 주봉도 같이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더 길게 보는 사람. 근데 주봉을 보면서 스캘핑을 하겠다라는 거는 되게 웃긴 얘기라는 거지. 주봉 기준으로. 그리고 일분봉 봐가면서 내가 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웃긴 얘기. 보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따 얘기하자고.